신기술들을 이상한 옵션 구성에 묶어놨기 때문에 쓰고는 싶지만 돈이 아까워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기아의 2020년형 K5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트렌디 트림입니다. 2,395만원이고요. 1.6 터보 대비 80만원 더 쌉니다.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ISG 기능은 정차 시 시동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연료를 아끼는 데도 좋지만 엔진의 소음 진동을 느끼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주행 모드 통합 제어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소나타는 기본 등급에서 52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만 제공하는 기능인데 K5는 기본으로 적용해주네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앞차의 급정거를 차가 파악해서 경고해주고 경고 후에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차가 알아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기능입니다. 앞차 박아서 100% 과실인 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시속 60km 이상 주행 시 작동하며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해주고 차를 차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하이빔 보조는 어두운 고속도로나 가로등이 없는 국도에서 사용하면 좋고요. 하이빔을 켜고 가다가 전방에 차량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하이빔을 끄기 때문에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5 타시는 분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어두운 길에선 하이빔을 꼭 켜고 다니세요. 차로 유지 보조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는 역할이 다른데요. 차로 이탈 보조가 차선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했다면 유지 보조는 차선 가운데를 유지하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시 완만한 코너에서도 차가 알아서 스티어링을 꺾어주니까 힘이 덜 들어가서 편하더라고요. 후방 주차 센서는 소리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계기판에서도 장애물과의 거리를 알려줍니다. 요즘 이거 없는 차는 없죠. 헤드램프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입니다. 소나타 기본 등급은 일반 벌브 타입이라 색도 누리끼리해서 멋이 없는데 K5는 LED라 다행이네요. 사이드 미러에도 LED 방향 지시등 들어가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기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유리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입니다. 실내 정숙성을 올려주는데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큰 역할을 하죠. 참고로 소나타 2.0은 인스퍼레이션을 올라가도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기판 가운데 4.2인치 컬러 LCD 정보창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소나타는 2,994만원짜리 밀레니얼까지 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깡통스러운 3.5인치 모노 LCD인데요. K5는 다행히도 4.2인치 컬러 LCD네요. 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어야만 들어오던 LED 룸램프가 K5는 썬루프를 넣지 않아도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전자석 인조 가죽 시트 적용되면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적용됩니다. 소나타의 버튼식 변속기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한 다이얼식 변속기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 방식이라 어색할 것 같지만 한번 써보면 매우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모드인 상태에서 운전석을 열면 자동으로 P로 변경되기 때문에 안전으로 봐도 전자식 변속기가 좋습니다. 전자식 변속기인지라 패드 시프트도 기본인데요. 사용성을 떠나서 만지작거리면 왠지 고성능 차를 타는 기분 들고 좋더라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신호가마나 정차를 반복하는 시내 운전에서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는 옵션인데요. 굳이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오른발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오토홀드를 필수 옵션으로 놓을 정도로 실사용 시 편한 옵션입니다. 트렌디 등급 단점입니다. 1.6 터보의 8단 자동 변속기와는 다르게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연비가 떨어지죠. 스티어링도 1.6 터보는 RMDPS지만 2.0은 CMDP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큰 차이를 느끼기가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MDPS 쪽이 더 쫀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운전석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넣고 싶다? 그렇다면 무려 165만원짜리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랑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랑 묶어버린 이유는 아마 음성인식 윈도우 조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굳이 이거를 유보 내비에 묶어야만 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 방식은 수동입니다. 매번 온도 조절, 풍량 조절하는 것도 불편하고 디자인으로 봐도 영 모양이 빠져서 정이 안 가죠. 스마트 키가 아닌 무선 타입 폴딩 키가 적용되는데 매번 자동차 키 찾아서 차문 열고 열쇠 구멍에 키 꽂은 후 돌려서 시동 걸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옵션으로 달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스마트 키가 하이패스와 스마트 트렁크,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과 묶여 60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않나 싶네요. 스티어링은 일반 우레탄 재질이라 맨손으로 잡았을 때 미끌거리고
촉감도 완전 싸구려입니다. 거기에 열선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엔 손이 얼어버릴 거예요. 또한 1.6 터보는 프레스티지만 가도 D컷 스티어링으로 바뀌는데 2.0은 끝까지 원형 스티어링입니다. D컷 스티어링 정도는 옵션으로 넣게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센터페시아 오디오는 LCD도 아닌 그냥 깡통 택시에나 달려있을 법한 일반 모노 액정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광고나 리뷰 영상에서 본 멋진 10.25인치 액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요상망측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8인치 액정이라도 넣어볼까 하고 선택 옵션을 봤는데 넣을 수 없습니다. 프레스티지 가지 않는 이상 선택지는 없어요. 165만원 주고 10.25인치 내비를 넣지 않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긴 오디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90만원짜리 스타일을 넣지 않으면 후미등과 방향지시 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모두들 극찬하던 K5 외관 디자인의 것과는 차이가 있죠. 마지막으로 트렌디 등급은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불가능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2640만원이고요. 트렌디 대비 245만원 올랐습니다. 1.6 터보 대비해서는 120만원 더 쌉니다. 스티어링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 적용됩니다. 수동 냉증이 있는 분들에겐 1마력 올라가는 것보다 열선 스티어링 있는 쪽이 훨씬 낫죠. 운전석 시트가 전동 시트가 되면서 허리 지지대도 같이 적용됩니다. 허리 지지대가 없는 시트의 경우 허리가 등받이에 파묻혀서 장거리 운전 시 허리가 좀 쑤시는데요. 허리 지지대가 있으면 요추를 잘 받쳐주니까 허리에 훨씬 좋더라고요. 통풍 시트는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적용되니까 여자친구에게 눈치 보일 일 없죠. 스마트 키가 적용되면서 원격 시동도 걸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에 그려진 홀드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는데요. 10m 이내에서 걸 수 있고요.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 미리 에어컨 히터를 켤 수 있으니까 좋죠. 스마트 키가 적용되면서 스마트 트렁크도 같이 적용됩니다. 스마트 트렁크의 경우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렁크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 자동으로 열리는 트렁크 기능인데요. 마트에서 두 손 가득 장 보았을 때 유용한 옵션입니다.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은 운전자가 지정한 온도에 맞춰 온도와 풍량이 자동으로 조절될 뿐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공간을 따로 온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좋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공조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오토 에어컨을 다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 적용됩니다. 정품 내비에 대한 불신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스마트폰의 T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쓰는 게 낫죠. 8인치 디스플레이 들어오면서 후방 카메라도 같이 적용됩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룸미러처럼 후방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 단점입니다. 전방 주차 센서 장착할 수 없습니다. 옵션으로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신 분은 무조건 195만원 더 주시고 노블레스까지 가야 됩니다. 전방 주차 센서야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 K5 실내 디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12.3인치 LCD 계기판은 프레스티지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저냥 필수 옵션만 넣고 타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서라운드 뷰나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프레스티지는 고르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아가 요즘 옵션 장사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2,835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대비 195만원 더 비쌉니다. 1.6 터보 대비해서는 120만원 쌉니다. 전방 주차 센서는 첫 차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좌우측에 대한 감이 없을 때 센서 켜고 가면 되니까 앞범퍼 긁을 일 없죠. 그래서 차폭에 대한 완벽한 감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전방 주차 센서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도 아쉬워했던 LED 후미등 들어옵니다. 디자인의 기아라면 당연히 이건 기본으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들어오니 다행이네요. 소나타 2.0에서는 2,994만원짜리 프리미엄 밀레니얼이나 가야 넣어주던 12.3인치 계기판 들어옵니다. K5는 노블레스부터 기본으로 들어오네요. 멋진 것도 있지만 유보 내비게이션을 같이 넣으면 날씨 테마가 있는 클러스터 디자인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남에게 자랑하기 좋은 포인트죠. 주차 시 편하게 사용 가능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주차선에 차량을 평행으로 정렬할 때 한눈에 보이니까 좋은데요.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분이죠. 참고로 이건 역시 소나타 밀레니얼에서 123만원짜리 플래티넘을 넣어야만 들어옵니다. 하지만 K5 노블레스는 기본으로 들어오죠. 후측방 모니터는 사이드미러에 달린 카메라로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를 계기판의 액정으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차선 변경할 때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바짝 붙여 주차할 때도 방향 지시등을 켜면 바로 차량의 측면을 보여주니까
편하더라고요. 노블레스 등급 단점입니다. 최신 옵션은 기본으로 들어왔지만 더 중요한 안전 옵션은 선택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일단 후추방 충돌 경고나 후추방 충돌 보조 같은 안전 옵션은 75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으로 빠져 있고요. 뒷좌석 열선 같은 패밀리카의 필수인 옵션은 무려 75만원이 나는 컴포트에 묶여 있습니다. 컴포트에 뒷좌석 도어 커튼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또 시그니처까지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어요. 참고로 소나타는 2798만원짜리 프리미엄 패밀리에는 기본이죠. 마지막으로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이거 소나타에선 스마트 센스만 넣어도 쓸 수 있게 해주더니 K5는 옵션으로도 못 넣습니다. 오직 시그니처에 가야만 볼 수 있어요.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3120만원이고요. 노블레스 대비 285만원 더 비싸고 1.6 터보 대비 80만원 쌉니다. 시그니처 등급답게 헤드램프 타입이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뀝니다. 디자인으로만 봐도 MFR LED 헤드램프보단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더 영롱하고 이쁩니다. 앞유리에만 적용되어 있던 이중 접합 차압 유리는 앞좌석 양쪽 도어에도 적용됩니다. 앞유리로 들어오는 풍절음도 크지만 좌우측 유리로 들어오는 풍절음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방음하느라 문 뜯는 것보단 방음 유리 하나 제대로 들어오는 게 정수성에 훨씬 도움됩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실내의 고급감을 올려주기 위해 들어가는 간접 조명인데요.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앞좌석 도어에도 적용됩니다. 설정에 따라 여러가지 색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도 바뀌기 때문에 야간 운전 시 운전할 맛 나죠. 실내의 가죽엔 퀼팅 패턴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퀼팅이 있는 쪽이 실내 고급감 면에서는 우월하죠. 동승석에 전동 시트 적용되면서 워크인 스위치도 같이 적용됩니다. 조수석 시트를 운전자가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수석 왼쪽에 버튼이 달려있는데요. 동승자가 잠들었을 경우 워크인 스위치로 시트 포지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카엔 필수인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옵니다. 뒷좌석에 아이 태우시는 분들에겐 필수 옵션이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좁은 공간에 주차해놓은 차를 꺼내야 할 때 스마트 키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출차할 수 있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올 때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특히 뒷좌석 카시트에 아이 태울 때 편하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유용하게 쓰이는 옵션입니다. 메모리 시스템과 함께 이지 액세스 기능 들어오는데요. 덕분에 승하차가 편해집니다. 내릴 때는 시트가 뒤로 밀리고 타고 나면 시트가 앞으로 당겨지니까 대접받는 기분 들고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뒷좌석 도어에 수동성 커튼 들어옵니다. 아이들을 뒤에 많이 태우시는 분들에겐 있으면 좋은 기능인데요. 가을이나 겨울같이 해가 길게 들어오는 계절엔 아이들이 자다가도 들이치는 햇빛 때문에 잠이 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2열 수동성 커튼이 있으면 햇빛을 가려주니까 좋습니다. 시그니처 등급 단점입니다. 일단 소나타에서 넣을 수 있었던 나파 가죽은 K5에선 넣을 수 없습니다. 실내 재질감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도어에는 수동성 커튼이 있지만 뒷유리에는 전동성 커튼은 없습니다. 소나타는 프리미엄 패밀리만 돼도 들어가던 게 K5에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차키로 이용할 수 있는 기아 디지털 키는 스마트 커넥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이 무려 60만원이나 하는데요. 여기에 29만원짜리 보조 배터리를 따로 넣지 않으면 빌트인 캠은 주차 중 감시도 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대용으로 89만원이나 주고 옵션 넣기는 좀 아쉽죠. 그래서 K5 가격표 전반적으로 보면 신기술들을 이상한 옵션 구성에 묶어놨기 때문에 쓰고는 싶지만 돈이 아까워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형 K5에서는 반펀칭 스티어링과 메탈 패들이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두 가지 다 빠져버렸죠. 이거는 아마 연식 변경하면서 추가해줄 것 같은데 구형이 있던 거를 신형이 되면서 뺀 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